네, 전격 인터뷰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11일에 2025 전당대회 출범식을 열고 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공식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많이 예. 바쁘시죠? 네. 네. 지금 보도를 보면은 조국 전 비대위원장만 단독으로 출마를 했는데 네. 궁금합니다. 당 내에서 다른 분들이 나도 한번 대표에 도전해 보겠다 이런 움직임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내에서 이제 좀 조국 대표 말고 네. 다른 분들이 좀 조국 대표와 경쟁을 벌이는 것이 이제 전당대회 흥행에 좀 도움이 되고 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는 저한테도 좀 당대표 출마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조국 대표에게 아직은 힘을 실어줄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원들의 생각도 그러하고 그래서 예. 조국 대표에게 좀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는 것이 당이 좀 빠른 속도로 제자리를 찾고 지금 이제 좀 당이 그간 좀 혼란을 겪은 부분이 있었는데 예. 빨리 속도로 제자리를 찾고 또 도약을 위한 그런 통합과 혁신 뭐 이런 걸 좀 마련하려면 조국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의원들이나 당원들이나 견해가 일치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당대표 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조 전 위원장이 이기는 강소 정당 이걸 내거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치개혁을 통해서 거대한 양당 독점 정치를 종식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셨는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강소 정당 정치개혁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나라가 거대 양대 정당이 뭐 큰 선거 때마다 예컨대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경우도 이제 51대 49의 싸움을 벌이고 네. 뭐 총선을 하더라도 거의 양대 정당이 90% 이상 이렇게 의석을 싹쓸이 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게 이 소수 정당이 자리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긴 한데 예. 지난 선거 때 조국혁신당에게 무려 690만 표를 유권자들께서 주셨거든요. 예. 그 뜻은 뭐 그 당시는 이제 검찰 독재를 종식시켜달라는 그런 뜻이 가장 강했겠지만 양대 정당의 폐해를 극복해달라라는 그런 의사도 있었던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양대 정당의 그 독점적인 그런 정치 지형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폐해들, 후진성들을 극복하고 예. 좀 제3당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달라라는 그런 시대적 요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 그 조국혁신당이 성과를 내서 그래서 양대 정당의 이외에 제3정당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지방선거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주셨어요. 조 전 위원장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을 제로로 0으로 만들겠고 기초단체장들을 반토막 내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해서 여러 민주 진보 진영 당들과 협의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일단 합당 가능성 얘기는 아예 이제 없어진 것 같고요. 그렇게 봐도 되겠죠?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합당하기에는 뭐가 지금 적어도 합당을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뭐가 진행이 되셔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봐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조국혁신당은 단독으로 네. 지방선거를 치른다. 네. 최대한 많은 후보를 내서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정당들과 어떤 식으로 이 협의를 하실 건지 예를 들면 광역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기초의회도 다르고요. 어떤 식의 전략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조국 대표께서 광역단체장 국민의힘 제로로 만들고 기초단체장 뭐 절반을 줄이고 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민주 진보 세력들이 분열되는 일 없이 단일화해서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린다. 국민의힘 후보를 선거에서 이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해서 표를 갈라먹어서 국민의힘에게 어부지를 안겨주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벌여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일이 없습니다. 네. 따라서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정면 대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네. 뭐 기초의원이든 기초단체장이든 광역단체장이든 네. 민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 호남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단일화할 것입니다. 단일 후보를 낼 것입니다. 단일 후보. 네, 단일 후보를 내는 방법은 네. 협상을 통한 단일 후보를 네. 내는 방법도 있고 네. 또 뭐 단일화 경선을 통한 네. 그런 단일 후보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네네네. 방법인지 이런 부분은 향후 민주당과 뭐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네. 다만 기초의원은 최소 2명부터 많으면 3명, 4명, 5명까지 뽑는 네네. 예, 그런 이른바 다인 선거구제가 있거든요. 예, 예. 예. 제가 21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하던 대전 중구를 예를 들자면은 네. 3개 선거구에서 각 3명씩 뽑았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조국혁신당은 다 후보를 내야죠. 네. 예, 3명 뽑을 경우에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3명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그런 경우 기초의원은 다 모든 지역구에 좋은 후보만 있다면 네네. 다 출마시킨다. 예, 다 후보를 낸다. 네네. 그러나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광역의회 광역단체장은 호남을 제외하고는 민주당과 단일화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요. 네. 또 경기지사요. 부산시장이요. 여기서도 단일화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네, 네, 당연히 단일화합니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당연히 단일화합니다. 당연히요. 예, 네, 당연히 단일화하고요.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다 내서 싸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로 단일화할지는 모르죠. 예컨대 조국 대표가 서울시장 네. 후보로 출마한다면 네네. 조국 대표로 단일화하는 것을 전제로 출마하는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의 이제 전개 과정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흥미롭게 보실 것 같고요. 의원님 출마 관련한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 대전시장 출마 얘기가 제일 많이 거론됐다가 얼마 전부터는 세종시장 출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의원님 마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도 당과 협의를 해서 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야 되지만 예. 대전시장을 출마할 수도 있고 세전시장을 출마할 수도 있고 예.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네. 지금. 네. 조국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예. 조국 대표도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등으로 거론되고 있고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그러나 조국 대표도 그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등 지방선거가 아니라 네.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네네. 저는 조국 대표가 국회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도 국회에 남아서 조국 혁신당을 제3당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게 하고 2028년 총선에 대비해서 조국혁신당 2028년 총선에서 최소 5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으로 대중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조국혁신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예컨대 광역단체장을 한 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의 위상이나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볼 때는 대전시장이나 세종시장을 네. 제가 출마해서 네네. 당선이 돼야죠. 네. 물론
그 이 경우도 대전시장이든 세종시장이든 제가 출마한다는 것은 민주당과 단일 후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선이 되면 조국신당이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고 네. 그러나 조국신당이 향후 대중정당 이후에 2030년 수권정당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에 남아서 국회에서 원내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요구도 있고 예, 예.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당내 논의도 필요하고 또 지금 정치권 상황도 보셔야 되고 아직 변수들이 꽤 많이 남아 있네요. 맞습니다. 아직 뭐 변수가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예.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 지지율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저조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마 의원께서도 네.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조금 컨벤션 효과를 좀 많이 내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네. 유권자들 관심 어떻게 모으실 생각이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조국신당 전당대회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가 좀 흥행이 돼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당 지지율도 뭐 좀처럼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해서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후에 당이 통합과 혁신의 모습을 보이면 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때 뭐 물리적으로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해서 전국을 순회하는 그 뭐 토론회 또 연설회 이런 걸 갖기는 좀 어렵고 예. 유튜브를 통해서 좀 흥미있는 요소들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컨대 조국 대표라든지 또 최고위원 출마한 후보들이라든지 이런 네네. 후보들을 대상으로 혁신 검증 대담회 뭐 이러한 네. 그 흥행을 끌 수 있는 요소들을 도입했거든요. 예예. 그래서 당원과 일반 지지자들 또는 일반 시민들께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생중계되는 유튜브에 참여해서 대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좀 흥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에 가장 지금 이슈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여야가 격렬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국회에 나와서 여러 발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 장관의 일종의 뭐 해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도 될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하라는 이 발언을 놓고 여야 시각이 크게 엇갈리거든요.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이 이제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라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원론적인 수준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요. 예. 이제 장관은 법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는 장관은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예, 예. 다만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장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하는 경우 항상 서면을 통해서 수사지를 해왔습니다. 예. 장관이 정말 지휘할 생각이 있었다면 네. 서면을 통해서 지휘를 했겠죠. 항소를 하지 말아라 라는 네네. 지휘를 했을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노만석 그 대행도 네, 예. 이것이 장관의 어떤 의중이 실린 항소 포기 지시구나라고 해석을 했다면 네. 총장은 아니고 비록 대행이지만 현재 검찰의 수장인데 그렇죠. 예. 당연히 네. 장관에게 서면 지휘를 요구했어야 됩니다. 네. 장관의 뜻이 뭡니까? 명확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항소 포기 지휘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아닙니까? 라고 서면 지휘를 요구했어야죠. 네네. 이제 와서 뭐 그 책임지고 뭐 그 사의 표명을 했던데 네. 사의 표명할 수준 정도였으면 네네. 그런 마음이었다면 네. 당연히 장관에게 지휘를 요구해야죠. 지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난 지휘를 수용하지만 장관 지휘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예. 지휘를 수용하지만 그 예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는 대신에 사의를 표명한 이런 검찰 수장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방식을 택했어야죠. 근데 그때는 그 서면 지휘도 없었고
그냥 신중하게 판단해라. 네. 이런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또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소에 대해서 전혀 반대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예,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그게 명시적인 의사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지레 짐작을 해가지고 이거 항소 포기하는 뜻 아닌가? 이거는 정말 비겁한 검찰 수장으로서는 좀 기대 이하 실망스러운 그런 처신이죠. 예. 뭐 항소 포기하는 명확하게 지휘를 해달라고 하든지 네. 아니면은 정말 독자적으로 판단하든지. 예. 검사장들, 지청장들, 일부 검사들 반발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 방송에서 좀 거친 표현을 해서 청취자분들이 죄송한데 차제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예, 검사들이 지금까지 아주 선택적으로 집단 항명을 해왔거든요. 네. 정말 정의로운 검사들이라면 마땅히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다 침묵했습니다. 그 기준은 오로지 검찰의 조직 이해관계, 조직 이기주의였거든요. 지금까지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너무 이례적으로 항고를 포기했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당시 지기현 판사조차도 검찰이 이거 항소를 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상급심의 판단 받아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신은 구속 취소를 하면서 검찰이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안 했거든요. 예. 그때는 검찰이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나 주가적 사건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예. 지금 특검 수사 결과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 이해관계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면 뭐 평검사부터 과거에는 평검사 회의도 뭐라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랬어요. 예, 예.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 중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 행동, 집단적인 정치 의사 표시를 하는 유일한 집단, 집단적 정치 의사 표시를 하면서 처벌받지 않는, 불이익받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검찰입니다. 차제에 이 집단 항명은 이 범죄로 규정하고 차제에 그 아주 이 뿌리를 뽑는다는 생각으로 법무부 장관이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노만석 그 대행의 사의도 사표도 즉각 수리를 해야 되고 예. 이 따라서 지금 뭐 여러 검사장들도 뭐 열 몇 명의 검사장들이 집단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예, 뭐 그렇습니다. 지청장이니 뭐 평검사니 뭐 이렇게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감찰권 발동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래서 형사 고발까지 뭐 파면은 현재 검사징계법 때문에 파면은 어렵지만 해임 등 중징계와 그다음에 형사 고발 등을 통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목표는 건수 하나 잡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게 목표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번에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는 걸 보면 내부적으로 항소를 안 하는 게 맞는지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조차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 건수 하나 잡았으니까 이거를 빌미로 검찰 개혁을 한번 저지시켜보자. 또는 검찰의 속내는 사실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는 이제 기정사실이 됐으니까 어쩔 네. 수 없는데 네네. 자신들에게 수사권을 남기도록 해야 한다. 그게 이른바 보안수사권이거든요. 보안수사권의 이름으로 수사권을 남겨야 된다. 우리가 이때다. 이때 우리 조직이 똥돌 뭉쳐서 한번 저항을 해보자. 전형적인 조직이기주의죠. 이걸 통해서 보안수사권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술수입니다. 네. 이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하신 지금 현행법상은
파면까지 징계를 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이걸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 징계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당연히 검사징계법은 애초부터 있어서는 안 되는 법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반적인 그 공무원들 징계 절차가 있거든요. 예. 검사만 특별히 떼가지고 검사 징계를 따로 법으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법이죠. 이 법은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 검사징계법에 파면이 없습니다. 그 검사들은 파면되려면 탄핵 소추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군요. 이 검사들이 이 뭐 징계 절차도 그렇고 뭐 자기들끼리 제멋대로 급수도 우리는 검사장이면 우리는 차관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제멋대로 직급도 올려가면서 공무원 행정부 공무원에 불과한 검사들이 그간 특권적 집단으로 국민들한테 군림해 왔거든요. 그런데 검사징계법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네. 그래서 검사들의 그 오만방자했던 그리고 오로지 검찰 중심으로 대한민국이 검찰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오만방자의 생각에 빠져 있던 검찰들이 여러 가지 그 검사징계법이라든지 뭐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의 근거로 그런 착각에 빠졌었는데 검사징계법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네. 조금 비껴간 얘기긴 한데요. 최근에 조국 전 위원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SNS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제 말들을 오가고 있습니다. 설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조 전 위원장이 한 전 대표와 1대1 TV 토론을 하자라고 글을 올리신 걸로 보도가 되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제안했죠. 네, 한동훈 전 대표도 이번에는 전현직 법무장관이 다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도 지금 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공개 토론 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요. 그리고 네. 굳이 토론한다면 네. 한동훈 대표는 물론 이제 전 법무장관이고 네. 전 당대표이긴 하지만 예. 조국 대표는 현직 그 조국혁신당의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뭐 정성호 장관도 토론해도 좋다. 네, 뭐 추미애 네. 법사위원장도 토론해도 좋다고 네, 이렇게 뭐 얘기한 것 그렇게, 같은데 네. 일단 토론은 이 격이 맞아야 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그냥 전 장관이고 전 대표일 뿐입니다. 예. 아무런 당에서 어떤 공식 직책도 맡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토론을 제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역시 네. 예컨대 조국혁신당의 박병원 대변인이라든지 또는 김규현 변호사도 아마 토론을 제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제안한 토론부터 한동훈 대표가 받아야죠. 그런 분들하고 토론하는 게 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토론의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격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네. 격이 안 맞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사실 토론하자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의 검찰을 이렇게 망가뜨린 검찰을 뭐 한동훈 대표 표현에 따르면 검찰 자살했다고 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미 검찰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이미 죽게 만든 이미 죽었거든요. 그때 검찰 정치 검찰로 전락시키고 네, 검찰을 이용해서 뭐 사실상 쿠데타를 저지르고 이러면서 검찰을 망가뜨린 주범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른바 검난 사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네. 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정해진 게 있어서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